자, 지금부터 전기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전기 산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공사 작성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공사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작성할 공사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명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명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렇게 눌러보면 그 코스트 프로그램에서 작성해 놓은 공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 공사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코스트에서 공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온 경우에는 그 공사와 이제 나중에 집계를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선택하고 공사 선택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공사명을 입력을 해서 이제 공사를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명을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품목군 선택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공사에 사용할 품목군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품목군이라는 거는 일단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자재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년 7월 품목군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이제 새로 공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사가 만들어지면 이제 자동으로 이 공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 편에 보면은 공사명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이 공사에 들어갈 하위 공종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종을 만드는 거는 여기 공종이라는 부분에 여기다 클릭을 해 놓고요. 수변전 설비 공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종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공종들을 먼저 선택한 입력할 공종을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공종명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공종의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력 간선공사에서 또다시 이렇게 새로 이제 하위로 공종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 놓고요. 여기다가 뭐 지금 제가 여기 번호는 안 붙였는데 만약에 2-1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선택한 공종에서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선택해 놓고 입력을 하면 또 여기서 하위로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입력할 공종을 선택을 해 놓고요. 위치를. 그 다음에 공종명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사에 적용될 공종을 쭉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종은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종을 입력을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할 공종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분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분기 부분을 또 새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등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등공사가 들어가는 도면에 나오는 그 층을 입력을 해가지고 층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명을 입력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뭐 특정한 분기명 아니면 여기다가 뭐 그냥 이렇게 전등공사라고 해서 같은 분기명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다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통 분기 쪽에는 층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자, 전등공사라는 공종에 피트층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 층에 해당되는 물량을 품목 선택이나 모듈 재료나 뭐 이쪽에서 산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세분화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분기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거는 L-M에서 L1까지에 대한 물량이다. 이렇게 해서 하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거에 아래쪽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L2까지 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를 찍어놨으면 여기서 하위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찍어놨으면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같은 레벨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분기를 다 만들었으면 입력할 분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상단에 보면 모듈 재료 선택이 있고 품목 선택이 있고 오토캐드 산출이 있어요. 자, 여기 오토캐드 산출 부분은 현재는 모듈 재료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품목 선택 쪽에 가서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품목 선택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14년 7월 품목군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품명조회, 분류조회, 공정조회가 있는데 품명조회는 이제 품명을 쳐가지고 검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 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품목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이제 규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선택한 항목에 대한 단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입력한 그 세부 내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입력할 항목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산출식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이렇게 산출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잘못 넣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수량을 넣어 가지고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분류 조회 쪽으로 가게 되면 품명 조회 쪽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전선관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전선관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글자가 있는 부분만 여기는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에 전선관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항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일종 가요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종 가요관 항목 자체도 여기에서 이제 전선관으로 이제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일단 검색을 하실 때 필요한 품목을 전체를 다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품명이 없을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제 몇 글자만 입력을 해서 찾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경질 비닐 전선관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글자만 쳐가지고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위쪽에도 나올 수 있고 아래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분류 쪽으로 가게 되면 분류 쪽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분류를 해놨어요. 건축, 공통, 설비, 전기통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통신에서 전선관 종류에 들어가면 전선관류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일종 가요관 이 항목을 지금 이제 입력을 하려는데요. 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산식 부분에다가 여기는 이제 스케일자를 대서 이제 나오는 그 산식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여기서 뭐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는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명칭을 어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글자만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품목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산출식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자 뭐 여기까지만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산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품명순에서 편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분류조에서 편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품명순에서 이렇게 뭐 박스라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사에 지금 현재 제가 전등공사를 찍어놨기 때문에 전등공사에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요. 스위치 박스가 필요하고 만약에 한 개용 54mm 짜리가 2개가 필요하고 여기다가 또 뭐 필요한 항목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ESC 키 또는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듈 재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듈 재료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상단에 이제, 오른쪽 편에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CAD 기본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샘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모듈 명칭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이 모듈 재료에서 사용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보통 이제 CAD를 실행해서 이제 도면하고 그 연동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CAD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된 항목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경질 비율 전선관 들어가 있고 이렇게 HFIX 전선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산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산식을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재료 명칭으로 적용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이 명칭으로 이 명칭이 입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요거를 체크를 끄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항목들이 입력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 수량을 제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5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 5 플러스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자재 물량의 이 물량 곱하기 이 물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산출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선관이라든지 전선을 동시에 산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등기구 종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쭉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부등 하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등기구와 전선관, PVC 박스, 그 다음에 전선까지 한꺼번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 재료를 작성을 해 놓게 되면 여기에서 직부등이 6개가 들어간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요거는 제가 체크를 껐기 때문에 지금 입력되는 게 지금 여기 등기구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이제 6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가닥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거거든요. 여기 모듈 재료 부분은 따로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명칭 추가 요걸 눌러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필요한 명칭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바닥이라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뭐 어떤 전선과 뭐 여기는 뭐 다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HFIX 여기는 뭐 만약에 4스키아짜리 뭐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뭐 전선과는 접지선이 들어가고 접지선은 2.5스퀘어짜리 들어가고 여기는 1종 가요관이 사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다가 모듈 품목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좀 전에 그
자, 모듈 화면을 닫고요. 자, 이 화면에서 품목 선택으로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과 모듈 재료 화면에서 여기 모듈 재료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듈 재료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한 항목을 여기서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듈 재료이기 때문에 CAD에 나오는 그 물량이라든지 스케일 자를 대서 나오는 물량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요거는 제가 1m로 입력을 할게요. 여기에 제가 1m를 넣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 모듈 재료의 개수만큼 이 재료들이 입력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1이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명칭을 통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항목들, 요 항목 하나에 대해서 어떤 재료는 1m 들어가고 어떤 재료는 2m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지금 1m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 내가 4m를 넣게 되면 이 물량은 곱하기 4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산출식을 바로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모듈 재료 추가 다시 들어가서 좀 전에 선택했던 4스퀘어짜리 들어가고 2.5스퀘어짜리 1m 들어갔다. 그 다음에 1종 가요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서 1종 가요관 여기 22C짜리 필요하다. 여기에 1m 들어간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 항목이 내역서로 이제 산출을 하는데 이 명칭으로 산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명칭으로 산출을 할 것인지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 명칭이 들어가는 거고요. 체크를 끈 상태에서 입력하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항목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거는 만약에 4m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가 이거 체크를 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는 요까지 입력이 됐었어요. 요 위에 부분까지. 근데 여기 아래쪽 부분이 이 항목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요거를 체크한 상태에서는 입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3m를 다시 넣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서를 출력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산출 세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듈 재료명에 사용됐던 아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트리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산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설명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반 산출 쪽에서 토공 부분에 대한 거, 여기는 토공 그 터파기라든지 배매우기라든지 그런 항목들을 이제 산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렇게 그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모듈 재료는 닫고 이 내역서 화면에서 산출 내역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모듈 재료 품목 선택에서 여기서 터파기라든지 그런 항목을 바로 찾아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일단 토파기 쪽에서 토공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기서 토공 쪽에 들어가게 되면 전등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또 다시 분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각 탭마다 분기는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그냥 토공이라고 제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그림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 선택.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터파기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온통 기초, 독립 기초, 뭐 줄 기초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구조물로 이렇게 잡힌 거고요. 여기에서 줄 기초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게 되면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 부분도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기 쪽에서는 이런 그림까지는 많이 사용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이 너비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 너비가 만약에 1m다. 1m면 1m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혹은 아래쪽 너비는 0.8이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1.2m까지 파야 된다. 그 다음에 길이, 이만큼 판 거에 대한 길이, 만약에 전선관을 매입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뭐 몇 미터까지 이렇게 몇 미터를 파서 거기다가 관을 놓고 이렇게 또 대매우기를 해야 되는지 그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길이를 이거는 뭐 20m를 만약에 가야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기 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대매우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산식이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터프하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 대매우기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을 먼저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터프하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터프하기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만약에 10907짜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토사 부분이고 인력 30%, 기계 70%짜리 사용이 한다. 그 다음에 산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요 바깥 화면에서 지금 치수를 입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산식을 입력하실 필요 없고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식 없이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대매우기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대매우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대매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매우고 다지기 부분, 여기 100호 80%, 인력 20%, 램머까지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물량 자체는 이제 아까 바깥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 산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하지 않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창은 닫고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산식을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터프하기에 대한 부분은 최적에 대한 거. 이 항목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제 전선관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관에 대한 물량은 대매우기 부분에서 빼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다 메우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그림 선택 화면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을 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치수선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식을 조금 수정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최적이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 놓고요. 터프하기 부분 선택해 놓고요. 최적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식이.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매우기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 항목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관이 이제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물량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토공 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물량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림 선택하고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산출 쪽에서 그냥 바로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품목 선택에 가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터프하기 부분을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물량 자체를 26배가 필요하다 엔터.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하는 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L1까지에 대한 거를 뽑았다. 그러면 L2까지에 대한 물량을 또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 놓고 다시 마찬가지로 품목 선택 또는 모듈 제로 선택 쪽에서 찾아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L1에 있는 물량하고 L2에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분기를 안 만들고 이 항목을 이 L1이라는 분기를 복사를 해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세부 내역들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가 가능해요. 전체 선택 요구하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복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또 마우스 상단에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산식을 조금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하시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출을 다 했으면 상단에 집계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집계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집계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그 수변전 설비라든지 전력 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 항목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산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자재 수량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에 지금 요 아래쪽에 이 항목에 대한 주자재 수량을 제가 안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모듈 재료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량을 바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모듈 재료 쪽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요 항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이렇게 모듈 재료라는 표시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약간 요거는 밝은 빨간색, 요거는 약간 갈색 계열 빨간색. 그러니까 요거는 1위 대가 항목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모듈 재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밝은 색은. 여기서 산식이 잘못된 거는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집계를 한번 해가지고요. 집계를 한번 해주게 되면 이제 같은 자재에 대해서는 여기에 공종별로 같은 항목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또 누락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 가서 보면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수량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잘못 넣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 체크까지 다 되기 때문에요. 실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계된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집계된 거는 내역수로 이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내역으로 전송 누른 다음에 제가 공사 자체를 코스트에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사 작성 후 전송을 요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코스트 프로그램이에요. 이 부분은 내역 프로그램. 코스트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공사명으로 전송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원가 계산서 양식은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건지, 이렇게 원가 계산서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공사 생성 후 전송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집계된 물량이 그대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 쪽에서는 계산만 한번 해주게 되면 인건비까지 다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출을 지금은 제가 전등공사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전등공사 하나만 전송이 된 거예요. 지금 기본은 이렇게 공사명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공사를 만든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거고, 코스트 쪽에 이미 공사가 있다, 같은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선택하면은 오른쪽 편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공정들이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공사 전체가 다 전송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찍게 되면 이 공정 하나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등공사 하나에 대한 것만 지금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공사만 전송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역으로 이제 전송까지 다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를 인쇄 쪽에 가서, 인쇄가 필요하시면은 프린터 쪽에서 엑셀 파일로 변화를 하려면 엑셀 쪽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프린트 쪽에서 일단 한번 보면 프린트 쪽에 이렇게 일괄 출력할 수 있는 양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출력 양식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 일부분씩 이렇게 출력을 하실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양식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항목들을 출력을 할 건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다 선택을 해주고 가로 양식으로 다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괄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입력한 거를 가지고 이제 출력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층별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집계된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각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산출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몇 페이지부터 몇 가지 확인 누르면 이렇게 출력까지 이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